참 내가 진짜. 하여튼 안녕하세요, 개아빠입니다. 와, 나 이 홍역 영상은 잠깐 좀만 줄일게요. 홍역 영상은 지금 네 번째 찍는 거거든요. 한 번은 제대로 잘못됐었고, 두 번째는 날라갔고, 지금 방금 전에 세 번째를 찍었는데 내가 황당한 게 마이크를 뮤트를 시켜놓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왜 마이크가 안 되지 이러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네요. 아, 참나 진짜. 아이, 진짜. 진짜 홍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힘드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어쨌든 자, 홍역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디스템퍼, 뭐 아까 한번 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정확한 팩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홍역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옛날에 우리 사람도 똑같이 걸려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병원체 또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죠. 네, 그거보다 우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죽는 질병이 아직까지도 독보적으로 1위는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는 약이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약 또한 그냥 항생제일 뿐이라고 하네요. 감기는 약도 없고 매년 감기 증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와 더불어서 홍역도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옛날에 많이 사람들이 죽었지만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소위 말하면 불주사 있죠? 불주사. 예. 불주사가 생기면서 저는 불주사를 안 맞았어요. 왜냐면 저는 4살 때 홍역을 알아서 진짜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 때 다른 애들 다 이제 여기 불주사 맞으러 가는데 저는 불주사를 안 놔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왜 난 안 놔주냐.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 그 병원역 그 홍역에 대한 항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맞을 필요가 없다 해서 안 맞았던 건데,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접종이 좋아지면서 이제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걸리진 않고 어쩌다 한 명 걸리는 편인데, 이제 홍역을 예를 들면 뭐 우선 발견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뭐 제가 뭐 병원체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좀 간단하게 어떻게 확인 방법과 그리고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를 하냐인데, 치료하는 부분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기도 하고, 뇌 쪽이나 신경 쪽에 홍역이 걸린 아이들은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요. 뭐 발작 증상이 계속 있다든지 간질 증상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 1단계 홍역 증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콧물이, 그러니까 우선 키트 검사를 할 때 파보 같은 경우에는 그 변에다 찍어서 그 용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지고 키트 검사를 그렇게 해요. 파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홍역은 틀려요. 홍역은 왜냐면 설사도 안 하고, 설사는 나중에는 하지만 처음에는 안 해요.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밥도 잘 먹고 변도 잘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눈물이 약간 누렇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콧물도 약간 누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2차로 넘어가면 애가 잘 걷질 못해요. 이렇게 일자로 걸어야 되는데 애가 갈지자로 걷는다 그러죠. 예, 갈지자로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3단계에 접어든다 그러면 신경이나 뇌 쪽에까지 퍼져나갔을 때는 이게 애가 이렇게 자다가 이래요. 지가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병원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다가 어떻게 보면 틱장애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 근육이라든지 신경에 이제 감염이 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신경까지 퍼진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무지개강을 건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뭐 눈물이나 콧물만 흘릴 경우에 빠르게 발견하면 그래도 조금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이것도 거의 치사율이 8, 90%에 달하는 큰 아주 악질적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불주사를 맞고 세상이 좋아지면서 이제 홍역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접종이 워낙 좋아졌지만 이제 5차 접종을 맞춘 아이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아예 항체가 없는 아이들 경우에는 거의 뭐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되는데 낫는 경우도 있어요. 뭐 무조건 100%뭐 사망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애가 아프시면 바로바로 검사를 맡아보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콧물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누런 콧물이 나요. 소위 말하면 화농성 콧물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여드름 색상, 여드름 이렇게 피지를 꽝 짰을 때 누런물이 틱 타는 그런, 네, 그게 코에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홍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1905년에 아이고 이게 이어폰이 제가 귀가 큰 거야. 귀가 작아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빠지는 게. 이게 모니터링이어가지고 제가 이걸 들으면서 해야 돼서 우선은 개 홍역 같은 경우에 사람의 홍역 또는 동물의 우역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대요. 뭐 외가닥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1905년 프랑스 수의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병 중에 하나가 이제 패스트 알죠? 패스트. 그 빠르다, fast 말고요. 패스트. 네, fast 아니에요. 패스트예요. 패스트랑 이제 장티푸스 있죠. 그런 거와 더불어서 홍역도 어마어마한 인류를 죽게 만들었던 무서운 질병인데 그것 또한 이제 거기에 비슷하게 개 홍역 또는 강아지 홍역이라고 하죠. 그 소위 말하면 디스템퍼라고도 하는 병인데 우선은 감염되게 되면 제가 말했던 증상들로만 증상 중에 하나만 나와도 거의 홍역을 의심해 볼 만해요. 강아지는 화농성 눈물이라든지 화농성 콧물을 흘릴 리가 없어요. 아직 감기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절대 없고 처음에 발병이 되면은 우선 고열, 열이 엄청 나기 시작하고 막 40도까지 올라가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일반 기본 기초 체온, 뭐 기본 체온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근데도 애가 이제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감기 증상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언제 빨리 가셔서 뭐 키트 찍는 게 비싸구나. 키트 얼마 안 하거든요. 동물약국에서 뭐 판다고 하면은 한번 해서 찍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상비약은 아닌데 뭐 지금은 그래도 뭐 예방하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혹시라도 콧물을 좀 누렇게 흘린다거나 하면은 빠르게 병원을 내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저는 크게 홍역은 너무 워낙 무서운 질병이다 보니까 홍역 파보는 워낙 무서운 질병이다 보니까 조금 뭐 크게 설명할 건 없네요. 그러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애가 낫는다고 해도 조금 근육 괴사라든지 뭐 약간 시력이 그리고 뇌 쪽에 걸리면 답이 없어요. 뇌 쪽에 걸리면 거의 뭐 완치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홍역은 완치가 없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셔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역만 지금 4번째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꾸 말수가 점점 줄어드네요. 어떻게 보면 설명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뭐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뭐 키우시는 아가들 잘 좀 부탁드리고 또 처음에 모든 아가들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정도만 조금 좀 손이 많이 가셔도 신경을 써주시면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인지해 주시고 지금 저 유리 소리 나는 거는 우리 댕댕이가 꺼내달라고 낑낑낑낑 거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또 이따가 뭐 오늘 만약에 생방송을 하게 되면은 약간 제가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반려견의 행동 분석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많이는 못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씩 더 알려드리고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짖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또 개아빠였어요. 빠얌.